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본 경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K리그 경기 리뷰를 하나 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전북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입니다. 좀 경기 외적으로 많이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경기가 좀 전반에 많이 거칠기도 했었죠, 사실. 저는 뭐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경기 콘셉트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뭐 좀 거친 반칙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부상 선수도 나왔고 거기서 이제 조금 교체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인성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교체가 안 된 상태인 것처럼 뛰었고 김용환 선수는 교체가 안 됐는데 나와서 쉬고 있었던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포항 쪽에서 7번을 뺀 건 맞고 7번을 교체하겠다고 대기심한테 준 건 맞는데 이제 그건 보니까 뭐 오른쪽 사이드에서 뛰어가다 넘어졌으니 그 이제 김인성 선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바꿨는데 이제 또 대기심이 확인을 안 하고 3번이 그냥 에, 나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멀었을 거 아니에요, 대기심도 반대편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보니까 7번 빼야 되는데 3번이 나가 있고 7번 뛰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아마 뭐 연맹이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그것까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잘못은 있었다. 예. 실수가 겹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맞는 것 같고 전북 쪽에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축구라는 게 그런 거니까 뭐 12명이 뛰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어찌됐든 뭐 요거는 요 정도 얘기 말씀드리고 알아서 하겠죠, 연맹에서. 잘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전에 선례도 있었다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저는 좀 경기 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 저는 좀 오랜만에 전북 경기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전 오늘은 제가 또 제 제목에다가 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어찌됐든 저는 좀 박수를 조금 쳐주고 싶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댓글로 제가 댓글에 댓글을 달진 않지만 뭐 이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단상식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성적이 지금 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즌 뭐 이제 부임 직후였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몇 달이 지나도 뭐가 안 올라오는 상황이라 좀 전북 팬들이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어찌저찌 넘어오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선수 구성을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좀 지금 전북의 선수단도 정리가 필요하고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고 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좀 그렇게 전북을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경기 콘셉트가 전 되게 전북한테 그래도 어울리는 경기 콘셉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바둑알을 켜보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북한테 좋게 봤던 거는 라인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 오늘 전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걸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전북의 그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격 이선에 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측면은 있는데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없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노 주는 선수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노를 페트르스쿠 감독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후반에 조커 카드로 정도나 쓰지 꾸준히 주전으로 쓸 타입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노가 단순히 나쁜 선수라가 아니라 이 선수가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장점이라는 게 페트레스쿠 감독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장점인 걸 알겠지만 또 단점이라는 거는 조금 페트레스쿠 감독한테는 그 축구에서 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뭐 수비를 안 하는 선수는 아닌데 피지컬적으로 막 억센 선수는 아닌데다가 싸움을 걸고 막 어디 가서 부딪혀주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노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상대가 지쳤을 때 거기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90분 내내 그냥 주전으로 쓰기엔 좀 아쉬운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페트레스코 감독 체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구스타보 옆에서 같이 수비해주고 싸워줘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여기서 하다가도 이제 여기 오늘 맹성우 선수가 여기 나왔는데, 이쪽에 해서 뭐 보아탱이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다시 수비 조직을 바꿔줘야 되는, 4-4-2로 처음에 섰다가 4-1-4-1처럼 바꿔줘야 되고, 혹은 뭐 4-2-3-1로 바꿔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띄워줘야 되는 자리가 이제 이 맹성웅 선수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지금 아마노가 어울리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든다는 거죠. 나쁜 선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자리에 그럼 맹성웅 선수 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저는 뭐 백승호 선수가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백승호 선수가 여기 있을 때보다 보아탱을 두고 백승호 선수가 여기 있어서 백승호 선수도 뒤에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좋은 선수잖아요. 요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가 따지고 보면 맹성우 선수랑 뭐 백승호 선수가 뭐 이 교체? 그러니까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 자리에는 한두 명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이재성이라던가 뭐 김보경이라던가 이제 이승기 선수라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득점을 해줄 수 있고 더 뭔가 창의적인 패스들을 할 수 있고, 맹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공격을 좀 조립하는 선수에 가깝지 마지막에 이제 뭔가 킬 패스를 막 찔러대는 선수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반 초반에 그 송민규 선수 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전북이 더 어렵게 경기를 치렀던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확실하게 조금 더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더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미드필더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뭐 단순히 단페트레스쿠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 지난 겨울부터 전북이 그 정말 줏대 없이 영입을 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좀 다시 되묻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제주에다가 김건웅 선수를 다시 보내고, 물론 이제 안현범 선수랑 트레이드를 하면서 좋은 그 선수를 또 데려오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뭐 김건웅 선수를 데려왔었고, 이수빈 선수가 그냥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류재문 선수도 있고, 맹성우 선수 있고, 백승호 있고, 나나보아틴 있고, 3선에 6명이 있고, 근데 2선에 아마노밖에 없는 그런 불균형한 스쿼드를 꾸려온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한다거나 4-1-4-1이라서 차라리 나중에 공격할 때는 잘 맞으면 백승호 그냥 올려버려가지고 그냥 요렇게 해도 압박해도 되지 않을까요? 백승호 옆에 놓고 여기 또 한 명 부지런한 선수, 잘 뛰는 선수 잡아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조금 그 불균형한 스쿼드 때문에 좀 더 그 어렵게 경기를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성 선수한테 이제 전술적인 롤을 확실히 주면서 볼이 이제 포항 쪽에 후방에서 돌릴 때 구스타보가 시작은 여기서 하죠. 보통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여기에 조금씩 밀고 올라와서 어느 지점에 들어오면 압박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들어갈 때 다시 압박하고, 여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쳐져 있겠지만 이쪽으로 넘어갈 때 다시 압박하고, 여기 받으러 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쉽게 풀어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포항을 괴롭혔다는 거. 요게 이제 저는 좀 좋게 봤던 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좋은 팀들이 이런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를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막 함부로 걸었다가 이게 풀려버리면 그냥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기 막 4명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1대1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탁 풀려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완전히 요 공간이 이제 완전히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기 2명인데 그냥 배치였는데, 여기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 달라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보니 여기는 지금 벌써 숫자가 예쁘지 않게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좋은 팀들이 해줘야 되는데, 전북이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엔 적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도 그렇고 후반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기 주도를 잘 해나갔다. 요게 이제 조금 박수를 쳐주고 싶은 점이었습니다. 사실 뭐 전북이 제가 보기에는 시즌 중반에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어떤 때 내려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좀 3백으로 서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요런 점들을 조금 더 잘 살려나가고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단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색깔이 맞는 선수, 저는 좀 더 수비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한교원 선수가 굉장히 많이 페트레스쿠 감독이 많이 기용하고 있는데, 전 그런 면이 한교원 선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도 잘해주고 저돌적으로 해주고 떨어져주는 거 잘 주워먹고 집중력 좋고,
근데 이제 한교원 선수가 스타일 자체가 막 측면에서 막 세밀하게 풀어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하여튼 요런 점에서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 거친 파울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가 이제 풀리게 되면 포항이한테 어려운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포항도 이제 볼을 잘 돌리는 팀이니까 물론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 돌리고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는 시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 축구란 말이에요. 원터치나 투터치 내제 굉장히 템포를 잘 살려서 탁탁탁탁 풀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 뭔가 압박이 들어와서 보통 같은 팀이면 그냥 걷어내거나 뭔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있던 윙이 갑자기 도와주러 와서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이미 이 선수는 볼을 여기다 투입한 다음에 이미 달리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볼 보고 있을 테니까 자기 뒤에서 움직이는 선수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투입하고 여기 들어갔다가 리턴 내주고 일루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됐더니 여기다 툭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또 헷갈리죠. 공 잡으러 가면 다시 일루 나가면 일루 나가고. 이런 식의 이제 투닥투닥 풀어나오는 게 포항이 잘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북이 이쪽에서 풀려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뭐 구자룡 선수도 마찬가지고 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김진수 선수가 이제 김용환 선수한테 좀 거칠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본인들이 포항을 쉽게 풀어주면 안 되겠다 이번 시즌은 한번 이기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반영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김용환 선수가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김준 선수가 이제 욕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또 커뮤니티 가보니까 너무 거칠게 한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김진 선수가 좀 거칠었던 면이 있죠. 분명히 이미 잔디 바깥에 나가서 잘못 넘어지면 다치는데 그렇긴 한데 요런 면도 좀 고려를 또 할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좀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어찌됐든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북이 경기를 잘 주도해 나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격 전개도 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긴 해요. 전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오늘도 잘 되는 장면들을 보면 대체로 그 단페트레스쿠 감독의 색깔이 가끔 이제 보이거든요. 잘 되는 경기에서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은 잘 되는 경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경기는 많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런 쪽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 구성을 마치고 났을 때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늘 좀 유보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맹성훈 선수 장면도 보시면 구스타보 쪽에 투입시켜 놓고 단순하게 페널티 박스 안쪽에 투입시켜요. 본인들이 압박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압박해서 포항이 못 나오게 여기다 잠궈놨는데 여기서 그냥 뭐 뺏겨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세밀하게 하려다 뺏겨가지고 역습 주느니 그냥 구스타보가 높이 좋으니까 계속 때려 넣는 거죠. 네, 구스타보 쪽이나 뭐 송민기 선수가 또 가담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구스타보가 아마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 볼 관리한 다음에 송민규 선수 넘겨주고 송민규 선수가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맹성훈 선수를 봤던 건데 이게 잘 보시면 구스타보 쪽에 이렇게 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비수 시선이 이제 다 일로 가겠죠. 구스타보 쪽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송민규 선수가 이쪽으로 돌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선에서 침투하는 맹성훈 선수를 놓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위험 지역에 투입시켜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되는 팀들 말할 때 U자 빌드업 하면서 엄청 뭐라 그러는데 U자 빌드업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포항같이 이렇게 촘촘히 수비를 잘 서잖아요. 포항도 촘촘하게 수비할 때 잘 서잖아요. 이런 데가 문제가 뭐냐. U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돌잖아요. 크게 바깥쪽을.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이 뒤로 가는 거는 본인들 시선이 그냥 다 공이 계속 보여요. 일로 가도 이 선수들 시선 다 들어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자기 뒤에 움직여봤자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패스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너무 멀리서 오는 거니까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 바깥에 있으면 여기 있는 최후방에서 수비 책임져야 될 이 선수들이 계속 여유 있게 공이 어디로 가는지 내 앞에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보면서 수비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포켓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라던가 혹은 이 페널티 박스 안쪽에 자꾸 위험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공 딱 잡으면 이 선수가 여기 잡아야 되겠죠. 여기 구스타보가 이렇게 붙어있다 그러면 맹성훈 선수가 여기 공 잡았을 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던 이제 뭐 백승호나 뭐 이런 선수가 여기 들어가 이 빈 공간 요렇게 서 있을 때 없었던, 요때는 없었지만 여기 나와서 받으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 뒷공간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이 선수의 이미 시선 밖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미드필더 선수도 일단 볼 투입된 선수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선수를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위험 지역에 넣어서 수비의 그 형태를 깨트리고 이제 공간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맨체스터 시티처럼 세밀하게 풀어가는 팀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위험 지역에 때려놓고 떨어지는 걸 다시 만들어오고 또 거기서 재압박하고 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 자꾸 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첫 번째 골 맹성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붙였는데 그게 이제 뒤에 넘어가고 그걸 맹성 선수가 빨리 뛰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만들어낸 장면들이잖아요. 그런 변수를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이제 전북의 콘셉트였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전 적중했다고 생각합니다. 득점 장면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압박하고 상대가 못 나오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북도 포항을 윽박지르면서 파울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거칠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좀 포항 팬들이 보시기에는 야, 저것들을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축구를 위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더 거칠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저거 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좀 김진수 선수가 저는 뭐 기량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대표팀에서도 붙박이로 뛸 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투지도 좋고 잘 뛰고 기술도 좋고 왼발도 잘 쓰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 거친 면들은 알겠어요. 뭔지 열정인 건 알겠는데 이제 때로 조금 과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전북 팬들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선수이겠지만 또 다른 팬들한테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그 페널티킥 준 장면이 이제 결국에는 김진수 선수의 좀 투지가 너무 넘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에도 측면 쪽에서 이호재 선수 쪽에 좀 거칠게 들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이호재 선수가 워낙 키도 크고 이제 힘도 좋고 막 괴롭히니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거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드는데, 거기서 이제 좀 거칠게 들어갔던 게 전북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조금 아쉽게 승리를 못 따게 되는 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김진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투지와 어떤 이 반칙이 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잘 줄을 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베테랑 선수라서 잘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나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좀 아쉬웠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오늘 전북이 이겼어도 저는 이겼다면 이겼어도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을 경기, 좀 전북이 조금 더 이길 만한 했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북에 한 6 주고 포항에 4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포항도 찬스가 좀 있었지만 그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평소 포항보다는 좀 부진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북이 좀 괜찮았던 경기인 것 같아요. 박수 쳐주고 싶은 경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항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흐름이 안 좋죠, 리그에서. 그래서 리그에서 흐름이 안 좋은데, 글쎄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뭐 물론 파이널 라운드 돌입할 때는 본인들도 우승 가능성이 분명히 살아 있었고, 그때부터 막 해이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그 여름을 지나면서 체력은 좀 떨어져 갈 거고, 아체미 시작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해서 8점인가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뒤집는 게 결코 쉬운 그 승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울산이 8점 차인데 남은 경기가 5개다. 그러면 2승 1무 하면은 벌써 본인들이 전승을 했을 때 2승 1무를 해야 이제 그게 이게 2승 1무만 하면은 못 뒤집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승점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34라운드, 35라운드 뭐 이렇게 오면서 한두 경기를 못 이기고 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다 힘을 쓸 게 아니라 지금 아침에서 이제 성적을 내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경기도 사실은 마냥 포항 팬들이
뭐라고 못 하셨을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지금 일을 때려잡고 왔는데 이게 지금 스쿼드도 얇은 그러니까 스쿼드가 이렇게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로테이션 돌리는 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FA컵도 아마 남아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예, 그런 것들 이거 뭐 녹화 되는 거 맞나요? 왜 자꾸 끊기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해가 되는 장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오늘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으로 많이 포항이 재미를 봤습니다. 뭐냐면 로테이션 돌려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전반부터 막 모든 그 힘을 다 쏟는 게 아니라 전반에는 포항이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들, 예, 알고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 오늘도 그 유민호 선수였나요? 그 19번 선수도 들어왔었고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로테이션 자원들이 들어와서 일단 전반에는 힘을 쏟아가지고 전북하고 대등하게 무너지지 않게 힘싸움을 벌이고 후반전에 뭐 제카라던가 고영준이라던가 뭐 김승대라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마 그 마지막 한 골을 노릴 그럴 거였겠죠 아마 그런 전력들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칼을 갈고 나오면서 그런 전략 자체가 이제 전반에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었죠 실점하지 않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잘 경기를 풀어갔는데 결국에는 실점하게 되면서 했던 것 같고 가 있으면서 이거 녹화되는 거 맞겠죠? 왜 자꾸 프로그램상으로 제 얼굴이 끊기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힘을 빼고 나온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김기동 감독님 그 현실적인 선택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여기다 힘쏟다가 괜히 아침에서 뭔가 이제 미끄러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이겨도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경기를 포기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100% 쏟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80% 정도 힘 쏟아가지고 상대를 이길 수도 있고 최소한 비기자 이런 전략들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후반전 그 막판에는 이제 드디어 전북이 급해지고 나니까 전북도 지금 이제 아침 나가 그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잡기 위해서 광주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급해지다 보니까 앞에 무게를 실었고 그걸 이용해서 포항도 조금 찬스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몇 차례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것들 오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은 후반전 중반 이후에 많이 나왔죠. 그런 장면들이 이호재 선수 것도 기억나고 고영준 선수 슈팅도 하나 있었고 현찬희 선수가 한번 골대 맞춘 것도 있고 아예 슈팅 못한 것도 있었고 네,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제가 보기엔 포항 선수들도 뭔가는 조금 더 집중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시즌 전반을 전반적으로 후반에 시즌이 전체적으로 후반기에 접어들고 나면 저도 물어보면 선수들도 쉬고 싶다고 해요. 왜냐면 주말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피곤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선수들 보통 뭐 토요일날 경기하면 일요일을 하고 뭐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에 복귀하나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다 축구라는 건 또 일하고 쉰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력 회복해야 되고 그러고 오면 다시 훈련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주중 경기 있으면은 휴가도 못 나가겠죠 사실. 하루 이틀 못 쉬니까 우리는 주 5일째 한다 그러고 해서 뭐 쉬지만 저는 뭐 고시생이라 못 쉬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5일 하고 이틀 쉬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선수들도 이제 여름 지나면서 한창 더웠고 자꾸 해외 원정 갔다 오고 주중 경기가 생기면 피곤해지는 상황이니까 포항 선수들도 약간은 이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층이 두꺼운 팀 이제 좋은 팀이고 그런 팀들이 성적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은 좀 포항한테는 조금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막판에 좀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이번 경기가 2위, 4위 팀 간의 맞대결로 적합한 그정 어떤 위상에 걸맞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치열해서 뭐 전반에는 득점 찬스가 많이 나왔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보는 맛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워낙 치열하게 싸움을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경기 중에 보니까
그 전북 팬들이 이제 탁치고 공격 이거 외치시는 것 같던데 저도 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했다 그러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성도를 좀 높여보자. 이젠 이기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게 좀 더 완성도 높여가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그 몰수패가 될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포항이 아니 저기 전북이 광주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또 전북 팬들께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 팬들은 또 속상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잘못은 벌어지는 거고 잘못에는 사실은 항상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는 거죠. 알고 잘못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고의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오늘 실수했으니까 에이 똥벌 받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결과가 포항 쪽에 불리하게 나오고 전북한테 이제 승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볼까요? 가보고요. 네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저도 이제 저만의 것 아닌가요? 하여튼 저의 그 시험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두 자릿수대에서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또 어찌됐든 시즌 종료까지는 한번 리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는 시험 보느라고 안 했어요. 네, 이제 36, 37, 38, 네, 한 경기씩은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